초등어민한자 사학원 제16강 15번 말과 글과 책의 관련자입니다. 먼저 글자문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예전에 선비가 붓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는 그림이 있습니다. 글자문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문의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에 교차된 것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해서에서도 문의를 나타내는 부분 글자가 점을 찍고 그 밑에 가로근 모양으로 나타내고 그 밑에 교차된 것을 나타내는 부분 획을 결합하여 글자문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글자문은 노예나 죄인의 몸에 문신한 무늬가 교차된 모양을 나타내어 그림 글자가 발전하여 무늬가 교차된 것처럼 추상적인 직선과 곡선을 조합한 기호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글자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맹이 있고, 문맹은 글자문 소경맹입니다. 그 뜻은 글자를 읽지 못하는 것, 곧 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글자로 생각을 나타내는 이 글월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장이 있고, 문장은 글월문 글월장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글월이라는 뜻이고, 또 글자로 어떤 뜻을 조리 있게 적어 나타낸 일단락의 글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글자로 적은 문서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서가 있고, 문서는 문서문 글서 글씨서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뜻은 글로 어떤 내용을 적어 표시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몸에 새겨 자자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신이 있고, 문신은 자자할 몸신입니다. 자자한다는 것은 바늘로 찌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신은 살갗을 바늘로 찔러 먹물로 무늬 따위를 나타낸 것이 문신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그린 무늬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문양이 있고, 문양은 무늬문 모양양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무늬라는 뜻입니다. 훈과음은 글자문, 글월문, 문서문, 자자할문, 무늬문입니다. 다음은 생산할 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엄마가 이제 막 아기를 출산한 그림이 있습니다. 생산할 산의 짜임은 소전에서는 이 선비연 밑에 나을생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선비연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를 글자의 위와 왼쪽에 나타내고 그 밑에 나을생을 결합하여 생산할 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이 무늬문은 무늬를 그래서 글월문은 무늬문의 뜻이 있습니다. 털붓으로 그린다는 뜻에서 털붓으로 그릴 삶입니다. 무늬라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선비어는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옷을 입고 노동에 종사하는 것과는 달리 아름다운 무늬가 있는 무늬문입니다. 비단 옷을 입고 집에서 돌지범입니다. 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선비라는 뜻을 나타내며 보기로 재언이 있고, 재언은 모든 제 선비언이므로 모든 선비 또 여러 선비라는 뜻입니다. 자원은 생산할 산은 산모가 임신을 하여 선비가 될 산의 아이를 낳는다는 뜻에서 낳는다는 뜻이며 보기로 산모가 있고, 산모는 낳을 산 어머니 모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산모는 출산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여자를 산모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듯이 물건을 생산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생산이 있고, 생산은 낳을생 생산할 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만드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생산한 물건이 경제적 기반이 되는 재산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자산이 있고, 자산은 재물자 재산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자본이 되는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생산할 산, 낳을 산, 재산산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글자문은 이 무늬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에 교차된 것을 나타내는 부분획을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무늬가 교차되듯이 추상적인 직선과 곡선을 조합한 기호로 뜻을 나타내는 것이 글자라는 뜻을 나타내서 글자문, 또 글월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련한 문서문, 자자할문, 무늬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늬의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에 교차된 것을 나타내는 부분획을 결합하면 글자문, 글월문이 됩니다. 훈과 음은 글자문입니다. 다음은 생산할 사입니다. 생산할 사는 선비언이 획줄임한 부분 글자에
나흘생을 결합해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선비연, 사모가 임신을 하여 선비가 될 사내 아이를 나흘생, 낳는다는 뜻을 나타내어서 나흘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갈려나 생산할 산, 그리고 또 재산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비연이 획줄만 부분 글자 밑에 나흘생을 결합하면 나흘산, 또 생산할 산이 됩니다. 훈과 음은 생산할 산입니다. 다음은 곱배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사과를 두 조각으로 싹둑 갈라서 들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곱배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사람인변에 가를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사람인변에 가를부를 결합하여 곱배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먼저 가를부는 여러 사람들이 잘잘못을 따져 격렬한 토론을 할 때 침방울을 튀기며 침방울을 점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부정할 부 아닐 부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잘잘못을 판단하여 이를 가른다 또 나눈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분 글자입니다. 자원은 곱배는 사람이 한 개의 물건을 둘로 가르면 수요가 둘이 되는 것을 나타내어 이를 곱도 갑절이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백배가 있고 백배는 일백백 곱배 갑절배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백곱 또는 백갑절이라는 뜻입니다. 몇 배인가 세마는 것이 이 곱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배수가 있고 배수는 곱할배 세말수 셈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어떤 수에 몇 갑절이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둘로 가리면 그 수요가 배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2분의 1이 둘이므로 이치에 3 어긋난다는 뜻이 되며 보기로 배도가 있고 배도는 어긋날 배 도리도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도리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훈과 음은 곱배, 갑절배, 고발배, 어긋날 배입니다. 다음은 무리부 떼부입니다. 도우미 그림에는 양떼의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부의 짜임은 대전과 소전에서는 가를부의 고을읍을 결합해서 나타내었고 해서에서도 가를부를 글자의 변에 나타내고 그 오른쪽에 고을읍이 글자의 방에 쓰이는 모양 곧 고을읍방을 결합하여 무리부의 글자 모양이 되었습니다. 자원은 무리부는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편리하게 지역을 갈라서 여러 고을로 나누듯이 전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일 무리 또 때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대가 있고 부대는 무리부 때부 때대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한 단위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무리로 구분지어 나눈 이 부문 구분 또 분류라는 뜻이 되며 보기로 부서가 있고 부서는 부문부 구분부 분류부 관청서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관청 따위의 조직체에서 일의 성질에 따라 나누는 것을 부서라고 합니다. 훈과 음은 무리부, 때부, 부문부, 구분부, 분류부입니다. 한자를 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곱배는 사람인변에 가를부를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를부 한 개의 물건을 둘로 가르면 그 수요가 둘이 되는 것을 나타내어서 곱 또는 갑절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련한 고발배 그리고 어긋날배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인변에 가를부를 결합하면 곱배, 곱절배가 됩니다. 훈과 음은 곱배 또 갑절배입니다. 다음은 무리부입니다. 무리부는 가를부변에 고을읍방을 결합해서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기 편하게 지역을 갈라서 가를부입니다. 고을읍 여러 고을로 나누듯이 전체를 몇 개의 집단으로 나눈 무리 또는 때라는 뜻을 나타내서 무리부 때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관련한 부문부 구분부 또 분류부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가를부변에 고을읍방을 결합하면 무리부가 되고 또 때부가 됩니다. 훈과 음은 무리부 때부입니다.